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게임 회사가 이더리움 재단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 정말인가요? 네, 샤플링 게이밍, 에스벳 얘기인데요. 이게 뭐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기존 금융시장까지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샤플링과 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이더리움에 투자했는지, 그 전략적 의미는 뭔지, 그리고 이게 당신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샵링크 사례는 사실 단순 투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기업 재무 전략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접근 방식, 또 시장 반응, 그리고 뭐 잠재적 위험까지 좀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와, 재단보다 많다는 거 이게 상징적인 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죠? 네, 자료 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대략 한 27만 ETH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한 24만 2,5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넘는 거죠. 그 차이가 나네요. 네, 최근에도 한 16,000개 넘게 추가로 샀고요. 미실현 이익도 상당하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이더리움 재단이랑 직접 장외 거래, 그러니까 OTC로 1만 1,000 ETH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아, 시장에서 그냥 산 게 아니고요? 네, 이건 뭐랄까 단순 매집이랑은 좀 다르죠. 어떤 특별한 관계나 신뢰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스테이킹 보상으로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상장사 중에서는 최대 보유 기관이 된 겁니다. 이 규모 자체가 벌써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중요하네요. 근데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전략인데요. 다른 회사들은 주로 비트코인 사잖아요. 근데 왜 샤플링크는 이더리움일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샤플링크는 이더리움을 그냥 투자 자산 이걸로만 안 봐요. 재무준비금, 그러니까 Treasury Reserve Asset, 기업의 핵심 재무 자산으로 삼는다는 거죠. 재무준비금, 마치 현금이나 금처럼요? 그렇죠. 비상자금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요. 보통 다른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보는데 샤플링크는 결이 완전 다른 거죠. 특히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지금 샤플링크 회장이잖아요. 아, 맞다. 그 점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단순 가치 저장, 그 이상을 보는 거죠. 이더리움의 어떤 활용성, 유틸리티까지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어요. 실제로 스테이킹이나 재스테이킹, 이걸로 수익도 만들고 있거든요. 네트워크에 기여하면서 보상도 받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그걸로 돈도 벌겠다. 이런 거군요. 와, 진짜 공격적이네요. 그럼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네, 시장은 뭐 바로 반응했죠. 아주 뜨겁게. 7월 초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단기간에 130% 넘게 폭등했고요. 7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고. 130%요? 와, 물론 그때 뭐 비트코인도 12만 달러 넘고 이더리움도 3천 달러 회복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긴 했어요. 그쵸. 시장 분위기도 한복했겠죠. 네, 근데 이 정도 반응은 단순히 시장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죠. 투자자들이 샤플링키의 이더리움 전략, 그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 편승이 아니라 전략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가 그냥 샤플링크 한 회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더 큰 흐름의 시작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비트코인 말고 다른 주요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 같은 자산도 기관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재단과의 직접 OTC 거래? 이런 건 또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기관과 프로젝트 재단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같은 거요? 네, 이렇게 제도권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시장 전체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또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도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전통 금융이랑 디지털 자산 시장,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근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지만 당연히 리스크도 있겠죠.
이런 것만 보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물론입니다. 항상 그렇죠. 높은 수익 가능성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가장 명확한 건 역시 암호화폐 가격 자체의 변동성입니다. 아시겠지만 엄청나잖아요. 네, 그건 뭐 언제든 급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각국의 규제 환경 변화, 이것도 큰 변수고요. 스테이킹 관련해서도 기술적인 위험, 해킹이라던가 운영상의 문제 같은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정보를 접할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성공할 거다, 이렇게 아직 단정할 순 없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샤플링크 게이밍은 정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확보했고 이걸 그냥 보유하는 걸 넘어서 핵심 재무자산으로 운용한다. 이런 독특하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군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만나는 그 융합의 최전선에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혁신적인 시도인 건 분명해요. 동시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결정이기도 하고요. 이 과감한 행보가 과연 성공적인 어떤 선례가 될지 아니면 그냥 위험한 실험으로 남을지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샤플링크처럼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주요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걸 핵심 자산으로 삼는 전략이 게임 산업을 넘어서 다른 산업으로도 퍼져나간다면요. 과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혁신이 가능해질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게 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로운 종류의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